손비나, 정말 대단해. 그 말은 처음엔 조용한 댓글이었다. 그러나 첫 새벽이 지나고 둘째 새벽이 오기 전, 그 말은 해시태그와 짧은 영상, 사진 한 장조차 없는 긴 이야기의 전주처럼 도시를 타고 번졌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손비나 정말 착해. 그리고 그 말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소원, 아주 소박하지만 무겁고 오래된 소원이 있었다. 환경미화원 박성호. 세상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맞는 남자. 그는 늘 손비나의 노래로 일과를 시작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오늘은 섬마을의 도입부가 어둠의 가장자리를 걷어내면 이상하게도 그의 어깨가 조금 덜 떨렸다. 쓰레기 봉투의 무게가 노랫말만큼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덜 흔들렸다. 아내가 병실에서 밤을 버티던 3년,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아들의 소식이 날아들던 그 일주일,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스스로 치러야 했던 겨울. 수많은 고비마다 박성호의 새벽에는 손비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 새벽도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베고 골목의 콘크리트가 어제의 피로를 아직 품고 있는 시간. 그는 등주머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구겨진 서류 봉투, 서툰 손글씨, 그러나 문장만큼은 또렷했다. 당신 노래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정말 한 번만 직접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편지를 접어 넣으며 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전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어도 마음은 보냈으니까요. 지역복지센터 직원 최지호가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다. 기록을 남기는 게 맞을지, 조용히 서랍에 넣는 게 맞을지. 결국 그는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우리 동네 환경미화원 아저씨의 소원. 가수 손비나의 노래를 직접 듣는 것, 혹시 우연히 기적이 되는 순간이 올까요? 그 글은 단 하루 만에 수만 회 공유되었다. 샵 소월릴레이, 샵 새벽이 노래, 샵 골목영웅 같은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렸다. 사연 너무 따뜻하다. 비나 오빠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연락 닿게 도와요. 댓글이 밀려들었다. 팬카페 운영진은 즉시 움직였다. 누군가는 복지센터로 전화했고, 누군가는 사연을 정리해 소속사 대표 이메일로 보냈다. 다른 누군가는 혹시 모를 순간에 대비해 공연 티켓 2장을 사서 봉투에 넣고 카페 사서함에 맡겼다. 흘러가는 타임라인의 작은 물결이 어느 순간 기류가 되어 불기 시작했다. 그 무렵 소속사 매니저 이현우는 팬카페 모니터링 업무 중 그 글을 발견했다. 처음엔 흔히 있는 훈훈한 사연이라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사진으로 올라온 손편지의 한 문장이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살아있습니다. 진부한 듯 보이지만 종이를 뚫고 나올 듯 선명했다. 이현우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회의, 광고, 방송, 콘텐츠, 협찬. 빽빽한 일정표가 눈앞을 스쳤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정표 어디쯤에 사람 하나의 숨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그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형, 이 사연. 잠깐만이라도 읽어보실래요? 전화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 형, 제가 먼저 찾아가면 안 될까요? 손비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일정표를 비집고 들어간 약속은 다음 주 수요일 새벽 4시였다. 소속사 일정표에는 건강검진으로 적혔다. 보도자료도, 촬영 스태프도, 공식 사진도 준비하지 않았다. 기록보다 관계, 홍보보다 진심을 우선하는 오랜만에 완전히 비가시화된 방문이었다. 그 새벽, 인적이 드문 골목 끝에서 트럭의 백라이트가 깜박였다. 후진 경고음이 서서히 골목을 메웠다. 형광 장갑이 움직이고 비닐봉투가 철제 바닥을 스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트럭 그림자에 조용히 기대섰다. 옅은 숨과 차가운 손, 떨리는 눈꺼풀. 손비나였다. 저기, 조심하세요. 그 봉투는 유리 파편이 많아요. 박성호는 습관처럼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위로 보인 눈빛이 먼저 인사했다.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정말, 말끝이 부서졌다. 손비나가 먼저 허리를 깊게 숙였다. 박성호님 맞으시죠? 오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드리러요. 그는 겸손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것들은 간단치 않았다. 연예인과 환경미화원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벽, 카메라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누가 누구에게 베푼다는 시선의 비탈.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최소한의 예의가 그에게 있었다. 이 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손비나는 담담히 답하고 트럭 발판에 올랐다. 봉투를 들어 올리는 자세, 분리수거 구획, 파손 위험물 표시,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배치하는 요령. 그는 한 번 듣고 두 번 확인했다. 새벽 공기가 더 차가워질수록 그의 표정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동안 골목 끝에서 휴대폰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복지센터 직원 최지호였다. 그는 숨을 고르며 카메라 앱을 열었다가 5번이나 닫았다.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기적은 종종 조용할 때 더 빛난다. 그의 작은 신념이 그 선택을 이끌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손비나는 검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초대권이에요. 이번 주말 제 콘서트에 오세요. 자리도 특별하게 마련했어요.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돈 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로 충분해요. 손비나는 미소 지었다. 받아주세요. 살아 있습니다라는 문장 덕분에 저도 오늘을 조금 더 반듯하게 선 것 같거든요. 상자 안에는 무대 바로 앞, 스피커 옆 작은 의자 하나도 들어 있었다. 실제 공연장에서 좌석으로 쓰일 작은 등받이 의자. 객석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리. 숨소리까지 음악이 되는 자리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손편지. 박성호님, 누군가의 하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무겁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노래가 잠시라도 등에 기대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박님 어깨에 손을 얹겠습니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비나 드림. 그 주말, 공연 둘째 날 무대 중앙 스크린이 꺼지고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야른 정적이 막처럼 걸렸다. 무대 뒤에서 의자 하나가 조용히 밀려 나왔다. 스태프가 그 의자를 스피커 옆, 숨결이 파동으로 변하는 지점에 닿을 듯 세웠다. 중앙 자막에 단 3줄이 떠올랐다. 이 자리는 오늘 우리가 꽂지는 누군가의 자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음악이 되는 자리. 당신이 살아 있습니다. 조명이 켜졌을 때 그 의자에는 박성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모았다. 웅성임도 함성도 없었다. 아주 작은 숨이 수천 개로 나뉘는 소리만 홀 안을 흘렀다. 손비나가 걸어 나왔다. 손에 쥔 마이크가 살짝 떨리는 듯 보였다. 첫 곡은 내 사람기였다. 두 번째 곡은 봄눈처럼. 세 번째 곡은 편곡된 오늘은 선마오. 후렴에 들어서자 손비나가 노래를 잠시 멈추고 박성호를 바라보며 마이크를 내렸다. 오늘 이 노래의 첫 소절을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공기가 뒤집혔다. 박성호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지만 손비나가 한 발 다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